끄딩. 치고 인터뷰를 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살고 있고요.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를 하고 있고 6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렇게 뭐 간사로 엄마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 닉네임은 제가 깜지라고 정했는데 이건 제 오랜 별명이에요. 제 까만 저. 네. 네, 까매서 생긴 네, 별명입니다. 네. 제가 너무 어렸을 때 신나게 뛰어놀았나? 잘 모르겠는데 집에 잘 안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 딸이 뛰어내리는 게 약간 지금 약간 절레절레 하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저의 과거를 좀 생각해 보면 네, 이해됩니다. 공놀이는 잘 안 했고 뭐 인라인 타고 다니거나 인형은 정말 뭐 바비 인형 이런 거 사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오히려 레고 이쪽 판가요? 네네네.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씩씩한데. 아 씩씩하셨군요. 네. 그래서 유전자를 물려받는 따님이 씩씩하신 거예요. 네, 그렇네요. 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사실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기분이긴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교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 만나서 공부하고 상담하고 재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시간들 많이 내고 그다음에 뭐 대표간사를 지역에 하고 있어서 대표간사로 소개하는 행정 업무들, 사무업무들, 재정 업무들도 이렇게 매달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사회랑과 후원자분들 관리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 소속 지역 간사들을 케어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네, 뭐 아무튼 뭐가 많습니다. 네. 거의 이제 약간 1인 창업 사장님 같은 느낌. 예. 모든 일 처리를 직접 하시는. 네. 어떤 일이 좋아서 이 일을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 질문을 이제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들을 때마다 좀 가장 인상 깊게 생각나는 장면은 같이 리더를 했던 친구의 말이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우리는 여기에 왜 있는가? 우리는 이 캠퍼스 안에서 이 활동을 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이 대학생이라는 시기가 세상에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의 시기, 성인이 막 되고 세상에 나가기는 좀 전인 그런 이제 소위 애매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생각과 가치관, 뭐 어떤 것을 선택하는 데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시기이지 않은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살아내보려고 또 시도하는 또 그 맛을 보는 가장 좋은 시기이지 않나라고 말했던 그 친구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많이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그 말이 저한테 계속 남아있는 거 보니 이 시기에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생겼다는 거, 그렇게 주어졌다는 거, 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졸업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이제 진로 고민을 하잖아요, 다들. 네, 진로 고민을 할 때 누가 이제 저희 교회 언니가 저한테 너는 이 단체를 하면서 선교 단체를 하면서 무엇을 배운 것 같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안 것 같다. 라는 아주 거창한 인생을 논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지금은 좀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근데 인생의 어떤 방향? 그러면서 내가 배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경험한 어떤 자유와 해방? 많이 눌려 있었고 뭐 많이 긴장해 있었던 나의 존재와 나의 어떤 일상들이 자유와 해방을 그 복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면서 후배들도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 이걸 알려주고 싶다. 하면서 간사를 지원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왔는데 그건 지금도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분의 말에 영향을 그러게요. 제가 주의 깊게 듣나 봐요. 제가 아주 좀 절절한 사연이 있는데 이거 모자이크가 필요한데 이거 부모님이 이때만 하면 되나요, 모자이크? 이때만 모자이크를 네, 부모님에 관한 썰이 제가 좀 있는데 저희 부모님은 일단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안 믿으시고
모르니까 처음에는 좀 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려고 하셨다가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해도 저희 부모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은 교회 전도사 같은 거다. 근데 이제 엄청 싫어하셨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셨던 적이 있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부모님이랑 같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중간에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으시고 떠나신 케이스고 저만 남았어요. 제 동생도 같이 떠나고 저만 남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정말 안 좋게 생각하시는 특히 이제 사역자에 대한 분노가 있으셨는데 뭔가 딸이 그거 비슷한 거 한다고 하니까 많이 싫어하셨어요. 싫어하셨고 너 다른 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왜 하려고 하냐. 근데 뭐 하나님 나라, 뭐 복음, 뭐 이런 얘기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데 저는 이 삶을 선택한 키워드가 사실 그건데 그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정말 몇 없는 케이스로 제가 이제 가사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을 붙어가지고 훈련에 이제 들어갔는데 중간에 끌려 나와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부모님이 약간 포기하시고 훈련에 다시 들어갔던.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단체 역사상 2번째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 갔다가 그 다음 해 훈련을 또 간. 네, 네. 처음 들어갔을 때 일주일 만에 끌려 나왔어요. 네. 다행이네요. 좀 일찍 나와서. 네, 일찍 나와서 좀 덜 억울했습니다. 우리 깜지님의 케이스는 포기할 때까지 나갈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하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그때의 저와 또 그때의 저를 바라보는 지금의 저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좀 더 사려 깊게 부모님을 대할 걸. 이런 생각이 그때는 좀 저도 막무가내로 좀 그랬던 게 있었고 너무 이제 나는 부모님한테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막 이런 그런 압박감 내 인생은 뭔가 평생 부모님의 입김에 좌우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들이 컸었고 그러면서 부모님을 사려 깊게 대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이 지났고 이제 거리감도 생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여유 있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께 사려 깊게 최선을 다해 또 대하는 거. 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제 충분히 그런 사려 깊은 대화들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집을 나왔어야 되는데 집을 나오질 못하고 네. 이게 물리적인 거리를 갖는 게 생각보다 서로에 대한 여유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하면서 그게 됐던 이유가 같이 안 살고 이제 거리를 둬서 살다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이해나 좀 더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뭐 같이 살게 되면 계속 얼굴 보고 계속 감정 올라오고 계속 대화 나누면서 힘들고 막 이랬는데 그런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네, 좀 여유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고 네, 저의 행동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기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일단 같이 선교단체 활동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대학생 때부터 알고. 네, 대학생 때부터 이제 연애를 했죠. 연애를 했고 이제 제가 저희 학교 대표였고 저희 남편이 남편 학교 대표였고 근데 간사님이 같았어요. 간사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연애를 학생 때 이제 대표를 마치고 이게 네, 했습니다. 3, 4학년? 네네 그쯤에 했어요. 정말 러블리 할 때네요. 네. 어떤 부분이 좋았나요? 아. 남편의 어떤 부분이 나를 설레게 했다. 근데 이게 참 뭐 일단은 그 당시에는 참 당시에는 네. 이게 예리하시네요. 당시에는 찍혔을 때. 네, 당시에는 좀 말도 별로 없고 과묵하고 든든하고
그랬어요. 아, 그래?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연애를 한참 하고 싶은 네. 우리 20대 여성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좀 남자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발견해라. 아,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발견해. 네. 일단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존재가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어서 아, 그러신가요? 네. 많이 불안했고요. 지금도 막 불안한데 저희 남편이 되게 기둥 같은 존재로 진짜 존재해줬거든요. 저는 그게 제 이 불안한 모습들도 다 수용받는 느낌이었는데 내가 엄청 불안한 존재구나 라는 거를 아는, 깨닫는, 나한테 그런 결핍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 지점에서 어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네, 저는 사실 그놈이다 라는 생각이 네, 대체적으로 그놈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이제 좋은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랬나 봐요. 좋은 공동체 안에서 그놈이라면 그럼 나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또 나의 그동안의 어떤 여정에 대해서 탐구하시는 것이 훨씬 유의미한 고민이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형제는 설레고 한 형제는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렵다. 이게 이제 이 관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따라서 장기전을 생각하신다면 좀 이렇게 설렘은 사실 금방 없어지기도 하고 생기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이 불꽃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필요들과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남편분과 어떻게 좀 분담하시면서 생활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남편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주 3일 일하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5일을 이제 일하고 있는데 5일이 풀타임이 아닌 직장이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일 중에 이틀은 주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중에 시간을 맞춰야 될 때는 뭐 다른 맞벌이 부부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돌보는 것에 있어서만 그런 것 같고 저는 물론 이제 월화수목금 일을 열심히 하고 토일은 애를 혼자 보고 막 그런 게 있지만 아무튼 그랬었고 또 남편이 뭐 평일 중에도 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날은 제가 저녁 모임을 학생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좀 배려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안 잡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또 생기는 스케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제가 이제 친정 근처로 이사를 해서 친정 부모님 도움도 받고 이 일을 반대하셨던 덕을 또 그러면서 제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남편과 저의 어떤 둘만의 분담으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외에 주변의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저희 윗집이랑 친해져서 윗집에 있는 애기랑 저희 집 아이랑 같은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저희가 막 달려가는데 이제 학원 끝나는 시간에 못 맞출 때 대신 이렇게 픽업해 주셔서 집에서 돌봐주시고 밥 먹여주시고 뭐 이러기도 해주셔서 아주 좋은 이웃을 좋은 이웃이에요 진짜. 그럼 분담을 사실 남편과 한다기보다는 부모님과 어머님과 이웃님과 남편도 같이 남편과 둘만의 분담으로는 정말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뭐 사역하기에 좀 어렵다 뭐 이런 게 좀 느껴지셨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을까요? 어렵다. 교딩